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피님들, 우리나라요. 혹시 요기한테 당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한테 당했다라거나 귀신이 나온다라거나.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그나마 이질감이 별로 없는데, 요괴가 나왔다거나 요괴에게 당했다거나 뭐 이런 말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일본이라고 하면 또 괜찮아요. 신기하게도 일본은 다 될 것 같거든요. 귀신이 됐든 요괴가 됐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략 40년 전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계절은 여름, 먼 친척이 사는 시골에 갔을 때 경험한 이야기예요. 장소는 서울 외곽에 있는 다카야마시라고 거기 접해 있는 작은 산간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 안에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상류에서는 게루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물이 맑은 하천이었죠. 중간엔 양측에 큰 바위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는 수심이 2m가 넘는 웅덩이처럼 깊게 파진 장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 근방 그 마을 아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어요. 그날은 아침에 웅덩이처럼 된 그 장소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놀았는데요. 점심쯤 되니까 마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더니만 바위 위로 올라간 뒤에 웅덩이로 다이빙을 하네. 애들이 겁도 없구나 싶었죠. 저랑 동생은 아침에 한번 거기 웅덩이에 들어갔었는데 너무 깊더라고요. 그렇게 깊으니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웅덩이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동생 데리고 얕은 곳에서 튜브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요란한 물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시끌벅적 노니까 처음엔 왜 저렇게 유용하게 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또 그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제법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노는 모습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와요. 물속에 처음 보는, 그러니까 좀 전까진 보이지 않던 아이 하나가 아이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머리만 내놓고 있는 모습. 게다가 제가 그 마을 사람은 아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내다 보니까 마을 자체가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얼굴이 눈에 익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진짜 그때 처음 보는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문득 아이가 저희 쪽을 보는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쳤고, 그리고 저희 쪽으로 헤엄쳐 오네. 아니, 헤엄친다는 것보단 가벼운 고무공이 물 위로 흐르는 그런 모양처럼. 어쨌든 굉장히 묘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제 동생도 제가 쳐다보는 쪽을 보고 그게 다가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이상하다면서, 무섭다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동생 손을 잡고 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에서 나오자마자 동생을 챙기고 튜브를 챙기려고 돌아서는데, 그 이상한 아이가 바로 저희 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때 낯가림이 심한 동생은 그걸 보고 제 뒤로 몸을 숨겼고요. 그 아이는 물속에서 머리를 내민 그 개구리 같은 자세로 방금까지 우리가 놀던 얕은 물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요. 수영복이라든지 옷 같은 건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갇혀있어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간이 안 갔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저 녀석 아마 거기 웅덩이에 있는 가파라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파는 머리를 수면으로 내밀고 사냥감을 찾는다라고, 그리고 잡아먹는다라고 언젠가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림으로 본 녹색 피부도 아니고 머리 스타일이 많이 이상한 단발머리였고 대머리였지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접시 같은 게 달려있는 모양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물속에 있으면서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냥 눈 자체가 동그란 그 생선 눈동자 같더라니까요. 저희 눈앞에 있는 그건 우리한테 위협적인 행동이라든지 뭘 어떻게 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대요. 그래도 겁은 나니까 이거 도망쳐야 한다, 잘못되면 뭔 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동생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 그게 말을 걸어와요. 자기랑 같이 놀자고, 자기 심심하다고. 그런데 그게 좀 치근하게 들리기도 하고 무섭거나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전 동생 손을 잡고 뒤돌아선 채로 싫다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따라올까봐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하려는 생각이에요. 몸은 돌아서지 않았지만 괜히 그 큰 소리로 웅덩이에서 노는 아이들 들으란 듯이 이제 나랑 동생은 돌아간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 뒤 저랑 동생은 집으로 갔고 동생하고 집 앞 개울에서 민물가지를 잡으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건 저녁쯤. 저녁밥을 먹고 있으니까 옆집 그 요시오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요시오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는데 혹시 사토시 너랑 같이 놀지 않았었냐고. 그래서 요시오는 못 봤는데 하루 종일 동네 애들이 다 같이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요시오 아버지가 그러냐고. 애가 웅덩이 쪽으로 놀러 간다고 나가더니만 늦게까지 안 와서 지금 마을 친구 집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다 돌고 혹시나 해서 사토시한테도 온 거라고. 그러면서 웅덩이 쪽으로 가봐야겠다고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에 어깨가 축 처져서는, 그러니까 친척 어른들이 그러지 말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이 작은 마을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동생이 고기는 아래로 숙인 채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파 같은 게 있었어. 그런데 애가 한 그 말에 거기 있던 모두의 움직임이 순간 얼음이 됐어요. 일전에 동생이 저한테 그 외눈박이 아재 요괴를 봤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걸 어른들한테도 외눈박이 아저씨를 봤어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때는 그랬구나 그러면서 웃어넘겼었는데, 그런데 가파 같은 걸 봤다고 하니까 그땐 뭔가 분위기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다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그러고 보니 애들이 돌아왔을 때 웅덩이에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어른들은 전부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친척 어른이 동생한테 가파를 받냐는 말까지. 근데 그때 그 어른 표정이 엄청 심각했어요. 동생이 겁을 먹을 정도로. 그래서 동생 대신 제가 말했죠. 가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림에서 본 거랑 좀 달랐다고요. 그리고 묘한 방식으로 헤엄을 쳤고 눈동자가 땡그랗더라고. 그랬더니 순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그런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빠르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는 물귀신 전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이 뭐라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 힘든 이름. 그리고 더 놀랄 일이 생긴 건 그 다음인데 말이죠. 저랑 동생 말을 들은 어른들은 전혀 망설임도 없이 마을 아이들을 전원 신사로 데려간 뒤에 액막이 불제를 받게 하고 그 주위에 금줄을 둘러친 신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마을 소방당과 청년단, 경찰까지 와서는 밤늦게까지 요시오의 행방을 수색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로 수색은 일단 중단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색은 일찍부터 다시 시작됐고요. 10시경 하류 쪽에서 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건 요시오가 아니었고요. 어른들 말이 하루코라고 10년 전에 행방불명된 여자아이라는 말이었어요.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발견됐을 당시 사체가 부패하지 않고 밀랍 같은 상태로 완전히 미이라처럼 된 모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코 사건이 있고 며칠 뒤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친척 어른들이 부모님께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들은 그 물귀신 전설이 사실이었냐고. 그 마을에 나타나는 물귀신은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고르고 데려간 뒤 새로 마음에 드는 아이가 생기면 그제야 앞에 데려간 아이를 돌려준다고 하더니만 그게 진짜였나 보다고.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친척 집에 갔을 때 제가 가기 몇 달 전에 요시오가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을 슬쩍 훑어본 뒤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말이죠. 요시오가 발견되기 전날 시게루라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시게루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게루가 언제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까지, 요시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애들을 납치하는 요괴라 못됐네. 노약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가파는 일본의 물귀신에 해당하는 요괴로 녹색 피부와 거북이 등껍질, 까진 머리 같은 게 특징이죠. 현대 학자들은 추정컨대 익사한 변사체 피부색이라든지 세균 감염 때문에 부풀어 오르고 변형된 모습을 보고 가파라는 요괴를 상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파는 그 옛날 일본이 힘든 시기에 입을 줄이기 위해 버린 아이의 사체가 강변에 노출되었을 뿐이라는 설도 있고 말이죠. 인구 6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는 흉년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때 성장에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거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가파의 아이로 간주돼서 그 신에게 돌려주는 풍습도 있었다네요. 가파, 알고 보면 시대의 죄책감이 만든 슬픈 존재 아닐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